어, 구글 자료하고 의학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했고 관련 특허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식품 약초로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 바이러스 세균 치료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혈관을 막힌 걸 뚫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결코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병원에서는 화학적인 제약회사에 주는 그런 납품을 하시지만 저는 이게 인류가 수천 년간 해온 한의학과 또 식품 이런 것들로 치료를 합니다. 약초하고 이렇게 식품으로 치료를 하고 또는 도수 치료와 다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과학이나 또는 저는 그 의학이나 어떤 것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피부습진 질환입니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저는 이것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바이러스 이제 동영상을 바이러스 처음 이렇게 지난 동영상을 보셨지만 바이러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겉에 나는 증상은 제 나름대로 치료법인 그렇죠 드라이기 가를 해서 겉에 나타나는 증상 그것이 들을 세균 2차 감염이 되어서 세균 같이 이렇게 생겨도 계속 열을 반복해서 축적을 해줌으로써 드라이기를 흔들흔들 2200W짜리에서 흔들어서 열을 가열해서 치료. 예전에는 약초로 치료했는데 드라이기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열을 가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공통적인 특징을 찾다가 얘네들이 열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을 반복적으로 피부에 화상을 입지 않고 하는 방법 반복적으로 한꺼번에 욕심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몇 번씩 반복해서 축적해 주니까 증식을 멈추고 결국에는 소멸이 되더라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방법이 전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약품 개발, 치료약 개발하면 안 됩니까? 약초나 식품이나 저는 개발해도 상관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락스나 과산화수소 또는 베이킹 소다로 사실은 다 치료를 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완성도 다 치료되고 각종 피부병이 그다음에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다음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어떤 약초를 썼는데 약초가 어떤 것은 어떤 피부병에는 듣고 어떤 피부병에는 안 듣더라고. 그래서 약초를 이렇게 많이 버렸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훈련 특허가 10개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과학적인 기술을 연구하거나 그것을 발표할 수 있거나 또는 어떤 누구도 의학적인 것을 연구하거나 그것을 자신의 치료법을 발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고 누구를 치료하고 있지 않으며 그래서 연구한 것을 견해를 얘기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 공산당 검열기관도 아니고 문제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의학 지식을 갖고 있으며 공부를 몇 년을 걸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지금도 저도 이제 하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예전만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제가 아는 지식을 제가 스스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 또 안 믿으니까 거기 구글 자료하고 병원 자료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다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도수 치료도 그렇고요. 제 나름대로 도수 치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치는 데가 많아서 이 부분을 간단한 방법으로 다 치료하는 방법을 도수 치료로서 교정하는 방법을 그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립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치료법은 다 입증이 될 것이며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한 사람,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것을 그래서 민간요법 정도나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만을 치료하고 있으며 다른 누구도 의료법에 위반하면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만성적으로 재발하는 피부 습진 질환이다. 천식, 알레르기, 비염, 만성 두드러기와 함께 대표적인 알레르기 하면 그렇죠. 간 침범했다고 봐야죠. 바이러스의 간 침범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겉에 나타나는 증상은 드라이기야, 락스, 베이킹소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를 해결하고요. 드라이기로 다 대부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약간 오랫동안 이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어서 어떤 독성을 그렇게 흡입해서 아직 그 면역력이 갖춰지지 않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러니까 면역력 약한 애들한테 그렇게 독성이 간에 쌓이는데 간 쪽에 영향을 줘서 간의 이렇게 능력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성 또는 바이러스나 세균. 저는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부분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면역력과 후천적인 면역 학습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나듯이 어떤 거를 크게 한번 하면 과대하게 면역 반응에 반응하는 그런 심리적인 것도 관련이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TR이라고 부르는 영아기 습진도 아토피 피부염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애들, 아기들에게는 드라이기를 하기가 좀 그렇죠. 하기는 좀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는 안전합니다. 70, 20, 10 락스 70, 그다음 20이 과산화수소, 10이 베이킹소다. 저는 항문 피부에도 발라봤는데 이걸로 완선을 해결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열대 번 발랐고 결국에는 20 며칠 되고 오랫동안 저 해결하지 못했던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견해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상업적으로 어떤 만든 것이 없으며 그래서 어떤 물건을 만들고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토피 피부는 가려움증이 심합니다. 그래서 긁거나 문지르기도 2차로 그래서 세균 감염까지도 될 수 있고 피부 증상이 악화됩니다. 이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때 얼굴이 엄청 가렵던데 겉에 나는 피부 증상이 없는데 포진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얼굴이 너무 가렵니. 그래서 저는 드라이기라 관련된 약을 만들어서 해결했대. 그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없어요. 귀도 얼얼하고 이렇게 묵직해요. 이쪽 양쪽에. 페르페르 바이러스가 항상 그러는 건 아니고 막 갑작스럽게 이렇게 좀 많이 증식할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경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치료했다. 구안환사 증상이겠죠, 벨마비.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이런 것들의 가려움증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다른 피부병도 가려움이 있겠지만 유난히 피부에 어떤 병변도 없는데 안쪽이 너무 가렵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막 약간 빨개진다 그러나 아주 빨개지지 않고 루푸스처럼 빨개지지 않고 이게 막 약간 그렇죠. 붉은 홍조가 조금 생긴다든지 얼굴이 그냥 가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했다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알레르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든 것으로 이렇게 식품 중에 안전한 식초를 빼놓고 산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나 세균의 표면 세포벽을 필링 녹여줌으로써 그래서 세포 삼투압 현상을 인해서 약화시켜주거나 터뜨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우리 면역 세포가 약해진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되게 효과가 큽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호흡기 질병, 호흡기 바이러스라든지 복감 이런 거 걸리거나 감기 걸리거나 감기 걸릴 때도 많거든. 배 아프거나 몸에 이상하게 몸이 기운이 없고 다운된다든지 몸에 힘마리가 없는 거 있잖아요. 피로하고 이럴 때 전신 피로 같은 이럴 때 제가 사용합니다. 아주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도 다 얘기했고요. 상업적인 것은 남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에서도 과학기술을 연구하고 의학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고 자기 나름대로 발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하고 있지 않을 때도 발표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어이없습니다.
어쨌든 알레르기 반응이 유전적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바이러스 같은 건 유전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모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바이러스는 그렇죠. 부모와 자식들에게서 태아 때부터 감염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토피 질환에는 바이러스가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저도 치료약을 개발했는데 완전히 뿌리째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나치게 혈액 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증식을 할 때, 혈액과 조직액 속에서 증식을 할 때, 그때 이제 싹 소멸을 할 때 매우 빠르게 소멸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도 만족스럽습니다. 완전 박멸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아토피 이런 것들이 아토피가 아니라 포진 같은 게 잘 나지 않아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생기죠. 잘 나지 않고 귀도 얼얼한 것도 없고 목젖은 얼굴 가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피부병에 여러 가지 시달렸는데 어쨌든 다 그걸 다 깨부시고 무슨 벽돌 깨부시기 게임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하나하나 격파를 하고 왔네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해결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토피 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이런 것들도 개인적으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이 다 정립이 되어 있고 결코 민간요법이나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관련 특허를 10개는 냈습니다. 치료가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걸 해보시면 제 말대로 하시면 치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토피 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뿐만 아니라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알레르기 결막염이 포함된다. 이것은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원에는 현대의학이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약이 변변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파를 바이러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바이러스 증상 중에 보면 급성으로 일어나는 게 있고 만성적으로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이게 반복하는 천식도 아마 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것도 그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해결을 했습니다. 일단 저도 감기 걸리거나 이럴 때 기관지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기관지염이 좀 악화되고 기관지 쪽이 악화되면 노래가 안 나옵니다. 소리를 내고 싶은데 안 나와. 그래서 정확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소리가 거칠고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되게 듣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섬세한 음을 이 기관지 쪽에서 기관지 폐에서 이렇게 다루나 봐요. 저는 이렇게 복부에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내고 전체 몸 근육을 통해서 이렇게 파워풀하게 낼 때는 그렇게 근육을 힘을 동원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런 식으로 발생을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목 뒤로 해가지고 음을 올려가지고 음을 앞으로 하면 목이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뒤편으로 해서 두성으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동그랗게나 어떤 식으로 증폭을 해주고 위에 다시 공간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기관지 호흡기 폐 쪽에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렇지 독감이 됐든 뭐가 됐든 원인이 바이러스 비환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안 나오는 현상이라. 그래서 이게 섬세한 음은 이쪽에서 다루는구나라는 거. 가슴 기반해 가지고 흉성 흉성을 내지 않습니다. 흉성을 기반으로 해서 내지는 않고요. 또 복부에서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몸 전신으로 해서 근육의 힘으로써 불러주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음악 방법도 이렇게 구축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음악도 부르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래서 부르는 기술이 있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서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감염이 되면은 태아 때부터 유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유전병, 혈우병 같은 것도 유전병 아닙니까? 유전병이라는 게 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자식이니까 그렇겠죠. 예, 유전적인 유전 정보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대기 오염, 주거 환경의 변화, 뭐 또 어떤 독성 물질, 뭐 그렇죠, 뭐 제품이나 가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의해서 꽃가루도 그렇고 이렇게 어렸을 때 면역력이 강하지 못할 때 이것을 경험을 했을 때 과도하게 반응하는 후천적 면역 학습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뭐 알레르기 같은 거, 뭐 음식 알레르기 꽤 있는 애들 있잖아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후천적인 면역 학습에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학적 이상, 아토피 피부염 경우에 알레르기에 반응하는 면역 세포들이 알레르기 비정상적으로 감염 반응을 보이고 이때 이렇게 여러 만들어진 물질의 피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간을 해독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 치료 입장은 첫째, 간을 해독해준다. 바이러스를 소멸시켜준다. 그 다음에 겉에 피부에 나타난 증상을 드라이기, 제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견해와 치료 방법을 말할 수 있는 사이가 되기를 드라이기와 이런 제각 방법은 낙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결합으로 치료합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매우 빠르게 치료되고 어이없게, 그러니까 어이없을 정도로 빠르게 치료되고 해결이 안 되던 게 해결될 것입니다. 관련 피부병을 많이 알았던 저로서는 저는 각종 모든 피부병의 종류도 알 수 없는 병을 다 벽돌 격파하듯이 게임에서 오락 게임에서 벽돌 격파하듯이 다 깨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경험들이 많습니다. 해결하기 전 세계에서 뭐 무좀이나 완전 해결한 사람은 없을걸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했다면 아마 제 방법에 의해서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다 해결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경험들과 이런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 있다. 많은 치료 방법을 연구했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된 특허가 10개 정도. 이런 그 과정에서 식품과 약초로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주진 않았더라고요. 특허 신청을 했죠. 아토피 피부염 치료가 실질되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참 이상한 일이. 이런 것들은 성인도 이게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아토피 피부염으로 해서. 저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건조하고 윤기가 없는 상태를 보인다. 건조하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제 입장에서 보기 때는 그렇죠. 몸의 체열이 몸의 온도가 좀 낮을 것이라 맞으면 바이러스에게 약간 간과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발열기관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갑상선도 있지만은 뭐 그게 그렇죠. 간도 하나의 발열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간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바이러스나 독소로 인해서 간의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이상소견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온도 발열에 있어서 좀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몸에서는 추우면은 몸의 온도를 높이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 환자는 내가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예상하기를 몸의 온도가 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온도를 좀 높이면 땀이 분비하다 보니 기름 분비를 해서 기름층이 그래서 오일층이 피부를 덮어서 딱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없으니까 쉽게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도 피부 안 좋죠. 그래서 이렇게 오일 같은 거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일층이 피부를 보호해서 손이 거칠어지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아토피 피부 환자의 그 습기가 없고 수분이 날아가기 쉬운 때가 이제 겨울인데 수분이 날아가고 오일층이 없으면 이제 수분이 날아가게 돼서 오일을 발라주면 이제 그런 현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다리 같은데 밑에 건조증이 이렇게 하얗 각질이 일어나고 팔꿈치에 얼굴도 이렇게 버짐이 피거나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다 해결했습니다. 얼굴 보정까지 포함해서 다 해결. 제가 이거 만든 거 아닙니다. 쇼킹 오일 아마 옥션이나 올리브영이나 스파클 이런데 이런 저기 베이비 오일 호호바이올이 든 베이비 쇼킹 오일 먼저 바르고 베이비 발랐더니 이제 이런 건조 증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 머리에도 입술을 입술도 건조해가 갈라졌는데 이것도 해결했습니다. 처음엔 립밤을 발랐는데 해결이 안 돼서 이걸로 했더니 해결되더라고요. 머리도 건조로서 비듬 막 생겼는데 나는 무슨 곰팡이 질병인가 나는 이렇게 의심을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피부 건조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바르는 거는 겨울에 비듬도 잘 안 생기고 비듬이 생길지라도 이거 바르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며칠 몇 번만 하더라도. 그 다음에 머리 감고 그랬거든요. 바르고 나서 하루 종일 있고 머리 감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잠잘 때 그냥 이게 바르고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머리 감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에요. 몸의 온도가 낮아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온도 땀과 더불어 기름층이 나오는데 기름이 안 나와서 그런 증상인 것 같습니다. 아토피병 환자는 뭔가 몸에 있어서 대사가 좀 그렇죠. 대사율이 좀 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발열이 문제가 있다. 체온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아토피병 환자의 건조증은 겨울에 악화됩니다. 피지 분비는 정상인데 온도가 낮겠지. 지질 성분에 이상이 있다. 건조증인 피부는 피부 장벽이 기능이 약해서 수분 손실이 잘 일어난다. 그래서 외부의 자극 물질이 쉽게 피부 속으로 침투할 수 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러나 그렇죠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치료와 해독, 간 해독, 몸의 온도를 높이는 따뜻한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국물이 됐든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게 그 아토피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세균성일 수도 있어요. 이게 혼돈해서 그냥 병원에서도 잘 낫지 않는 거니 아토피로 치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의사들도 이렇게 정확히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를 때가 겉으로 바이러스 배양, 세균 배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겉으로 나타난 증상으로 정확히 판별이 힘든가 봐요. 비슷비슷해가지고 가려움증이 심한 붉은 반점, 볼록한 자궁 구진, 물집, 굵은 자국, 진물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서 어린아이 소아는 아주 애기는 몰라도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일단 꾸덕꾸덕 마르고 옷이 마른 다음에 락스, 베이킹소다, 그다음에 락스와 과산화 베이킹소다 결합을 이렇게 70, 20, 10 숫자는 무한 조합이잖아요. 이걸로 발라주면 해결됩니다. 드라이기만 해도 대부분 다 겉에 나타나는 증상 완선 빼놓고는 다 치료가 되더라고요. 저도 피부병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의견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없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한 가려움이 동반된 붉은색이나 갈색일 땐 결절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업성계에는 긁은 상처, 비닐이 덮인 붉은 구준이 발생합니다. 루푸스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죠? 루푸스 질환이 일어날 때도 긁은 상처처럼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죠? 거기 바이러스가 루푸스 저는 관련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것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원인을 모른다고 하는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토피의 주요한 부분이 세균성도 있죠. 요새는 세균성이든 바이러스든 잘 치료가 안 되면 아토피라고 그냥 치부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토피라고 기본 입장은 생각하고 간에 있어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 기능이 독성, 환경적인 요소로 인한 독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후천적인 면역에 있어서 학습이 잘못되었고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과민 알레르기 반응은 그리고 저도 얼굴이 가려움 이런 건 다 경험했어요. 피부가 갑자기 그냥 온몸이 빨갛게 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경험했고 다 치료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게임에서 벽돌 깨기 게임 하는 것처럼 다 격파를 해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료법이 발달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양볼에 홍반이 나타나. 이거 루푸스 아닌가? 그래서 홍반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혼을 태열이라고 부른다.
루푸스가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심하게 가지는 않고 피부적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바이러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루푸스처럼 이렇게 비슷하다라는 바이러스 증상 생각을 합니다. 팔다리가 접혀진 부위요, 목 부위에 주로 나타난다. 접혀진 땀이 나는 부분이 잘 나나? 그다음에 엉덩이, 눈꺼풀 주위, 손목, 발목에도 귓볼 주위에 균열이 생겨 진물이 나거나 딱지가 생깁니다. 입술염이 흔하다. 이입술에 잘 생깁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점차 피부가 두꺼워지고 피부색이 짙어지면 약간 피부색이 이게 착색이 되나 보죠. 그래서 피부색이 짙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런 것도 약간 해결되지 않는 무좀 부분이 되게 걸리면 피부색이 완성 같은 것도 까매지거든요. 그런 걸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피부가 이제 그런 것들조차도 이제 아토피로 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는 그냥 다 아토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저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쩔 때는 막 전신이 가려운 게 빌리루빈주 증상도 아닌데 전신이 가려운 그런 경험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피부병을 다 격파를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손의 만성 습진이나 유도 습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면역력이 간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예를 들어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게 바이러스성이 됐든 세균성이 됐든 곰팡이 질환이든 간에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생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거는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러스 소멸약을 먹고 그렇죠. 피부에 이런 것들을 건조하지 않게 발라주고 저는 피부가 하나도 이제 피부병 자체가 없습니다. 피부병 자체가 없고 간혹가다 뾰루지 일어나도록 들어가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 지금 피부도 깨끗 거기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피부가 완전히 피부병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관련 질병도 없습니다. 저는 어떤 질병도 없고 살이 쪄서 살이 좀 너무 쪄가지고 그게 좀 고민이지. 다른 살이 너무 쪘어요. 너무 쪄. 근데 이거를 별다른 질병은 없습니다. 혈관 막히는 증세도 없고. 근데 나름대로 치료법을 정립을 했기 때문에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간단히 치료하는 것을 그렇죠. 이거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 특허도 10개 냈으나 특허는 주지 않더라고요. 치료가 되는데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으로서도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지적재산권이라도 해야지. 피부 건조증, 백색, 잔, 비늘증 이런 것들이 있고 눈꺼풀 피부염, 눈 주위 어두운 피부, 귀 주위 습진, 입술염 이런 것들, 손발의 비특이적인 습진 이런 것들, 두피의 비늘, 모공 주위 피부에 두드러짐 이런 것들이 있고 유두 습진, 땀이 날 때 가라움증을 동반한다. 백색 피부 그림증, 그다음에 혈청, 면역글로불린 E의 증가, 피부 감염에 대한 감수성 증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치료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입장과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혈청은 그 특이 면역글로불린 E 검사인데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 털, 꽃가루, 바퀴벌레까지 이것도 이렇게 그렇죠. 간을 해독해주고 몸의 온도를 좀 높여줘서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몸의 온도를 낮추는 어떤 습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음식을 먹든가 찬 음식 먹으면 차가워지죠. 약간 덥게 하는 음식 먹으면 더 약간 몸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난방기구 찌면 몸이 올라간다. 체온이 난방기구 냉골에 있으면 시원한 에어컨 틀면 몸이 온도가 내려간다. 네,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상의 문제지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몸의 온도를 낮추고 몸의 온도를 높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계란, 우유, 밀, 땅콩과 같이 음식물로 섭취되어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대해서 이런 것들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천식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천식 같은 것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 좀 깊이해서 음악을 한 달 동안인가 이게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다 치료했습니다. 자, 치료했고요. 지금 목소리도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 섬세한 그 음은 여기서 다루는 거라는 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기관지 이상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좀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음악을 부르는 데 있어 노래 부르는 데 있어. 일단은 알레르기 같은 거, 음식물 유발 알레르기. 지금은 그 아토피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알레르기 부분, 전식의 알레르기 부분은 다른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